오늘 뜻깊은 건설정책 포럼에서 저희 스마트 건설 추진 방향, 저희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개요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타이틀에 한국 건설 산업의 돌파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지금 건설 산업이 어려워진 지가 뭐 좀 제법 됐습니다만 많은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이 스마트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이 로봇이라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를 다룬 액션물입니다. 윌 스미스가 출연했고, 그 당시에 이 시카고 형사였던 이 델 스푸너 형사가 결과적으로 착한 로봇이었는데 물어봅니다. 회의적으로 로봇이 교향곡을 만들 수 있느냐,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기계는 기계일 뿐이다, 라이프의 이미테이션이다, 복제품일 뿐이다, 이렇게 신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도 2016년도에 인공지능이 작곡한 교향곡 그림이 연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초상화가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이제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벌써 2004년도 영화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이 곳곳,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미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측한 향후 포스트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4가지 기술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다크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분산원장 기술, 인공지능, AR과 VR을 초월하는 확장현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새로운 트렌드, 어떤 사용자 경험, 그 다음에 개인에게 특화된 그런 종류의 기술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인공지능 또는 IoT 속에 홍수 속에서 우리가 뭘 할까, 이런 트렌드들이 또 제시가 되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보고 있는 우리 건설 현장 산업의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반면에서 또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도에 제6차 건설진흥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스마트 건설을 2025년까지 기술 개발을 하고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고 이를 위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2018년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R&D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을 올 초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된 스마트 건설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 BIM, IoT를 비롯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융합을 해서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로 하고 건설 장비를 자동화, 가상 건설 도입하고 현장 안전관리 등 차원에서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데이터 중심 기술이며 융복합 기술이고 고객을 지향한다, 설계에서 시공 유지 관리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민간 부문의 시장에서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 이미 상당 부분 스마트 기술, 디지털 기술들을 또 쓰고 있는 게 또 우리 사실입니다. 이런 메이저 건설사들을 포함을 해서 또 특화된 전문 기업들이 디지털 설계라든지 플랫폼에 단초가 되는 CD, 그 다음에 디지털 매핑, 그 다음에 기계를 자동화하기 위한 머신 가이던스나 머신 컨트롤, 이런 기술들을 드론도 날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안전관제 이미 현장에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다리가 4개 달린 로봇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2018년도에 싱가포르 방문 시에 이 스마트 건설을 통해서 세계 건설 시장을 개척해 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해외 건설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중요한 효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스마트 건설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지닌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자, 이런 당부입니다. 또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제기된 한국판 뉴딜에서 SOC 디지털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키워드에 건설 분야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중요한 논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9대 역점 분야 28개 프로젝트인데요. 이 중에서 처음에 디지털 뉴딜에 해당되는 SOC 디지털화, 물론 스마트 건설이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SOC를 디지털화 해야겠다는 큰 명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맥킨지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때 건설 산업을 강하게 하는 몇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BIM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되겠다. 원격으로 협업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런 원격 근무 속에서 거기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뉴노멀 대응한 어떤 일상화된 역할이 필요하다. 반면에 기술과 문화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건설산업계를 다시 되돌아보면은 이러한 일부 우리가 스마트 기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스마트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리터러시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조금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문맹이 디지털 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 건설산업연구원에 조사한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대형사인 경우는 그나마 좀 양호하지만 일반적인 종합건설사, 전문건설 갈수록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나마 드론, 그 다음에 BIM, 모듈러, 이제 프리팹에 기반이 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들어본 이야기들이지만 빅데이터, 3D 프린팅, 가상현실들 아직도 다른 분야의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정부에서 토목 분야도 2020년까지 20% 이상 BIM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도된 쭉 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만 달성되는 게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올해 20%, 하반기 50%, 내년에는 100% 전면 BIM 설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와중에서 디지털화가 급한 현실이 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7월 달에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파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또 논란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토공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지형도를 3차원으로 만드는 것, 구조물 자동화해서 프리팹의 근간을 만드는 것, 건설 안전을 스마트한 관제체제로 바꾸는 것,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표준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기술을 테스트베이스 통해 실증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담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 4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일석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보다도 디지털화 지수가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를 높이고 생산성 굉장히 낮죠. 노동 생산성이. 그 다음에 공사기간을 단축, 산재 사망사고 최대 산업인 건설산업의 사고를 줄이고 산재를 사망자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 이 4가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 사업에 대해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요, 총 4개 중점 분야에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중점 주제가 토공을 자동화하고 3차원 지형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또는 자율협력주행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그 산업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중장비들 자동화하고
기계화하는 작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자율주행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사고 위험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과 관련된 거부감이 낮습니다. 당장 호주 같은 데서 캐터필러가 적용한 사례를 보면 사실은 운전 인력을 당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3D 산업이기도 하고 사람을 구하기 어렵죠. 기계화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 분야는 세 가지 세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모듈러 또는 프리캐스트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패브리케이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기계화된 시설을 갖춘 데서 미리 조립된 부재들이 현장에 조립 생산이 돼서 SOC 시설물들이 건설되는 그런 기반을 닦는 게 두 번째 중점 분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근간이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설계라고 하는 BIM이 되겠습니다. 이 BIM을 계획에서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쭉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 BIM을 적용하는 얼마큼 자세하게 모델링을 할 거냐라는 LOD라고 연결되는 것들을 결국 시간과 비용에 관련되겠습니다만, 이것들을 3차원 지형정보와 연결을 해서 공정관리라든지 비용, 궁극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지관리를 지향하는 체제로 이 디지털 설계 프로세스를 연장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미 북한에서도 2015년도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통해서 BIM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도 이런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많다는 보도가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화는 이제 잘 살고 못 살고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안전관제를 스마트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플랫폼을 통해서 작업자들, 그 다음에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도 안전을 디지털 기술로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세 개 중점 분야의 9개의 연구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생산자와 공급자가 시작을 해서 소비자와 수요자로 일관되게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되는 이 산업 구조 체계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산업 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근간을 이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서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가 네 번째 중점 분야가 되겠고,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 기술들을 묶어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 대통령께서 데이터 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댐보다 더 큰 규모의 데이터 레이크, 거대한 데이터 호수 속에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요. 그 데이터를 외부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소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 장비, 토공, 구조물, 안전,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정한 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가 유통되고 활용되는 구조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건설 참여하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향후 유지관리, 그 다음에 좀 더 상위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플랫폼 레벨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건설 전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유지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건설사들, 건설 기업들이 또는 국내 IT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기술적인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에서 축적된 역량과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스마트 건설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저희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R&D 사업에 옷을 입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국가 R&D 사업의 장점은 이어받고 좀 부족한 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실용화, 사업화, 이를 통한 산업계 전반의 발전에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쪽에 최선의 목적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요. 건설 발주 및 유지관리에 연계된 R&D, 그리고 중요한 정책과 기준, 제도가 함께 개선되는 효과와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고속도로 사업의 발주자이자 기술 수요자가 되는 저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실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성과를 하나씩 적용해 나가고요. 저희 내부 시스템에 플랫폼을 탑재함으로써 실제로 플랫폼이 사업과 연계돼서 돌아가는 것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술의 완성도가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되고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면서 도로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SOC의 범용 기술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단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술형 입찰에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배점들이 높아져 가고 있고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발주자의 내재적인 시스템 안에서 검증이 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국리하겠습니다. 정책과 제도, 기술 기준, 시방 이게 바뀌지 않으면 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게 사실 SOC 산업, 수주 산업의 특성을 갖는 그런 그 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건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O&M,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기간이 5년, 10년이지만 시설물의 운영 유지관리는 50년, 100년, 200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O&M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토대를 만드는 게 건설에서부터 생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에서 만들어진 정의를 저희가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변형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건설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과 접목, 융합하면서 데이터 기반 엔지니어링을 구현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그것의 지향점은 운영 유지 관리를 포함한 전생의 주기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이다. 사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의 소위 이야기한 BC만 바라봤을 때 이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많은 그 손실을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과도기에는. 그래서 이 운영 유지 관리를 포함한 전 라이프 사이클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게 건설 단계에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또 초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건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첫 번째는 종이 없는 건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7차원 건설, 3차원을 뛰어넘어서 공정, O&M까지 가는 7차원 건설. 물론 7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 6차원을 하나씩 완성시켜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BIM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BIM 연동률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정밀한 설계를 처음부터 하기 전에는 충분한 물량을 다 뽑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7차원 건설의 목적은 O&M을 지향하는 데이터가 건설 당시부터 나와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설 산업을 제조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 생산과 같은 프로세스를 그대로 도입하는 건 아니지만 건설 산업이 제조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를 통한 기업의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 기술들이 잘 아시는 디지털 설계 기법인 BIM, 그리고 BIM을 가상 건설 토대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또 별개의 기술 항목인 모듈러 또는 프리팹, 이게 핵심 요소가 되겠고, 디지털 매핑, 인공지능의 활용, 그 다음에 로봇 기술이나 통신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융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통합발주, 그러니까 건설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위 빅룸에서 설계 당시, 시공 전에, 시공 중간에 협의를 통해서 산업을, 건설 공정을 잘 끌고 가고 O&M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게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 건설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고, 우리가 린 건설하고 이야기한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향점이 되는 게 결국은 데이터가 주도하는 엔지니어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BIM에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BIM을 적용하는 초기 단계, 그 다음에 통합적인 단계에서 BIM을 중심으로 설계나 시공, 모든 게 다 같이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동화된 설계 툴로 넘어가고 되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주도하는 엔지니어링이 되게 되면 BIM의 역할은 또 다른 형식을 갖게 되고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데이터가 됩니다. 잘 분류되고 카테고리화된 디지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IoT나 디지털 제작, 트윈,
이런 여러 가지 모델링 설계와 맞물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도구로서의 BIM,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설계 자동화, 그 다음에 시공 최적화, 향후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한 연계가 되는 데이터가 주도하는 건설 엔지니어링의 미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지만 사실 데이터가 잘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사례로 드는 예인데요. 자,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익사자 기묘하게 아주 잘 맞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물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예, 여기는 기온이라고 하는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디지털화해야 되는 데이터 어떻게 가공해야 될 건가, 그 중요성이 또 제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만 한국 BIM학회 올해 정기학술대회 하면서 BIM이 디지털 트윈을 지향한다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동화된 설계 쪽으로 가게 될 때 최근에 이제 기계라든지 이제 일부 건축에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토목 설계, SO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알고리즘이 부여가 된 인공지능, 그 다음에 3D 프린팅의 적층 제조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의자를 설계해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양식의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빠른, 그 다음에 큰 변화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이 에어포스사에서 비행기 격벽을 만드는 구조를 이런 생성적 설계를 통해서 무게를 줄이는 걸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스마트 건설의 추진 방향은 사실은 목표와 꿈은 원대하게 잡되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대한 계획과 비전이 없어서 지금 건설을 믿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 R&D 통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걸 잘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부터 조금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던 발주자들 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고요. 사실 지금 정부가 이미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시장 생태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활용하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중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설계 BIM 큰 화두입니다만 BIM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지향점은 디지털 트윈, 프리캡 기반을 통해서 건설의 자동화와 혁신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프리콘, 미리 해보는 것이죠. 설계 단계에서 또는 시공 초기에서 최적 시공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O&M입니다. 운영 유지 관리 때 쓰는 디지털화 단초가 건설 때 나와야 되겠다. 사실 아까 7차원 건설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관리를 지칭하는 4차원, 이미 디지털이 아니더라도 이미 수동으로도 이미 현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굳이 번거로운 기술들을 쓰는 이유는 향후에 O&M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시공 간섭 정도를 잘 하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을 줘가면서 디지털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디지털 리터러시, 종사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을 스스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주 및 계약 구조, 대가, 그 다음 전반적 프로세스 혁신 같이 가지 않으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근본적으로 어렵겠다. 지금 굉장히 온 국민이 건설뿐만 아니라 아주 불편한 시대죠. 코로나가 초래한 이 불편한 환경도 뉴노멀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혁신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혁신은 계속 반복적 혁신되는데 얼마나 좋은 혁신할 거냐, 작은 것부터 그걸 찾아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선이 아닙니다. 전환하지 않으면 산업이 버티기 어렵다.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체계를 플랫폼 비즈니스 체계, 규모 경제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경제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산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2009년에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이 만들어졌습니다. 11년 전에. 지금 담게 되는 내용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함께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관계가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 같은 회사의 하이프 커브를 많이 예를 드는데 올해 새로 나온 이 과장 기술 곡선을 보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기술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